이 튤립이 한때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1936년 네덜란드에 튤립 광풍이 몰아닥치고 튤립 뿌리 한 개 값이 집 한 채 값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러한 튤립 투자 광풍의 끝은 어떠했을까요? 그 끝은 절망이었습니다. 최근 21세기판 튤립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현혹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 상황을 튤립 버블보다 더 심각한 비트코인 버블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체 투자에서는 어떨까요? 대체 투자를 할 때 리스크는 무엇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009년 영국 최고의 명문인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방문해 그 자리에 모인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토록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를 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이에 네로라는 경제 석학들 중 그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겠죠. 이번 시간에는 대체 투자의 리스크와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그동안 대장정을 같이 해주신 두 분 전문가님께 대체 투자에 대한 투자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정을 함께 해주신 두 분 전문가님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체 투자 스쿨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대체 투자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참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이야기해 주셨던 대체 투자의 리스크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사님, 우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대체 투자에서도 분명 이 리스크가 존재할 텐데요. 대체 투자에서의 리스크,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저 진행자님 예전에 유행했던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들어보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온 영화인데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렇군요. 이 영화는 이제 1987년에 나온 헐리우드 픽션 영화입니다. 네, 저도 본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아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도 기억하시네요. 네, 이 당시에는 박스 오피스에 상당히 인기를 누렸던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자유롭게 시간 여행을 하면서 좋지 않았던 과거의 사건을 바꿔서 미래를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장면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미래로 간 주인공이 미래의 주식시장 종목 가격 정보가 담긴 신문을 현재 세계로 가져와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에서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알면 리스크, 투자 위험도 없을 텐데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것이 꼭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측은 신의 영역이고 대응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투자하는 대상은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투자, 투기들이 엉켜서 시장의 질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미래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글쎄요, 투자는 단순해지고 승자만 생겨나겠죠. 그러나 이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기 마련이죠. 현실에서의 승자와 패자는 투자에 있어 위험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네, 역시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대체 투자에서 리스크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체 투자에서 리스크는 투자자 자신의 리스크와 투자 대상 상품 리스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리스크로 말씀해 주신 투자자 자신의 리스크,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투자자는 우선 투자 전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상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체 상품의 경우에는 각각 상품별로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고위험, 고소득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성향인지, 저위험, 저소득을 추구하는 안정적 성향인지, 아니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은 성향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네, 그렇다면 그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 성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우선 본인이 나 자신을 알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맞아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요즘 금융기관에서도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 성향 파악을 진단해 주기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투자자의 성향을 업데이트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에서도 투자 적합성이라고 해서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추세죠. 네, 투자자의 성향은 투자의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가령 목돈을 만들기 위한 투자인지, 여유 자금을 굴리기 위한 투자인지, 단기인지, 장기 투자인지를 목적을 명확하게 고민한 뒤에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투자자 자신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투자 대상 상품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섰다라고 한다면 이런 투자 성향에 적합한 투자 대상을 물색해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 공부도 해야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투자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니까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보가 넘칠 거예요. 금융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증권사, 은행 등에서 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비교해 보시고 적당한 서비스를 받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매우 잘 되어 있고요. SNS를 통한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죠. 네,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투자자로서 투자 주권을 잘 누리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팁 감사드리고요. 그럼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한 다음,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다가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이 투자한 사실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는 주식을 사고 가격이 이게 올랐나? 아니면 떨어졌나? 이것만 계속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행자님처럼 만약 주식에 투자했다면 시간 단위로 투자 대상 종목의 가격이 궁금해서 수시로 핸드폰을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투자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조급증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투자했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투자 대상을 권유했던 PB가 있다고 하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투자 상품의 상황을 체크하는 게 좋고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투자 보고서를 잘 챙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 보고서요? 투자 보고서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요즘은 가지고 계신 모바일을 통해서 투자한 뒤에 사후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각종 투자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투자 의사결정에만 신중하고 정작 투자한 이후의 관리에는 신경을 덜 쓰는 분들이 많죠. 이는 글쎄요, 좋지 않은 투자 습관입니다. 꼭 본인이 투자한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체 상품을 투자할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투자 정보 습득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투자 의사 결정,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 이것이야말로 대체 상품의 그 투자 리스크 관리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대체 투자를 함에 있어 리스크가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